수양자의 버금가는 최악의 폭군 해릉양왕. 그는 죽어서 황릉이 아닌 모래밭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비참한 치유를 맞이했던 걸까요? 1135년 금나라 3대 황제 희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는 황권은 강하고 남송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등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성격이 매우 잔인했습니다. 특히 그는 술에 취하면 미친 개가 되어 여러 사람을 때리거나 죽였습니다. 사위인 당갈변도 매를 맞아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완한양과 정변을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완한양은 금태조의 손자로서 희종이 늘 경계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완한양이 당갈변에게 물었습니다. 희종이 폐위되면 누가 황제가 되어야 하는가? 당갈변이 황정 여럿을 추천했지만 그는 모두 반대했습니다. 이에 당갈변이 답답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럼 본인이 황제가 되고 싶소? 나 말고 누가 황제가 될 수 있겠는가? 1149년 12월 9일 완한양은 여러 사람을 이끌고 희종의 침실로 침입했습니다. 희종은 침대 옆에 있던 칼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측근이었던 내시가 칼을 숨긴 것이었습니다. 완한양은 이내 칼로 희종을 시해했고 그의 몸은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한양은 황제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해릉양왕이었습니다. 즉위 후 그는 앞으로의 국정 방향에 대해 말했습니다. 첫째, 권력 독점. 둘째, 천하 통일. 셋째, 천하의 미인을 모두 자신의 아내로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짓말 같은 선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반대되는 황족과 신하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결혼 유무에 관계없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포찰 아리오라는 미인이 있었는데 그는 이미 결혼을 2번 했다 사별한 미망인이었습니다. 해릉은 황제가 되기 전부터 그를 원했지만 그의 시아버지의 반대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황제 오른 직후 그는 아리오를 후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해릉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의 딸인 중절에게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질투심에 가득 찬 아리오는 중절의 뺨을 때리고 맙니다. 해릉은 격노하여 그를 죽이려 했으나 황후와 비빈들의 만류로 용서했습니다. 이후 아리오는 냉대를 받았고 외로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그는 시녀와 사랑을 나누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들은 마치 부부처럼 생활했는데요. 그들의 금지된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를 공인 삼랑이 해릉에게 일러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외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삼랑은 아리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해릉 역시 이 일을 알고 아리오를 죽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아리오는 두려움에 식음을 전폐하며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그의 몸과 마음은 피폐해졌습니다. 해릉은 그제야 사람을 보내 그를 목졸라 죽였습니다. 해릉의 욕망은 신하의 부인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완한오대는 해릉이 즉위하는데 큰 공을 세운 자였는데 그의 아내 정가는 결혼 전부터 해릉과 정을 통한 사이였습니다. 정가는 명절마다 신녀 귀가를 해릉에게 보내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해릉은 귀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부인에게 이 말을 전하도록 하여라. 남편을 죽이고 나의 황후가 될 생각은 없냐고 말이다. 정가는 거부했습니다. 젊었을 때 일은 저에게서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자식이 장성한 상태인데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죽이지 않는다면 짐은 그대의 가족 모두를 죽일 것이다. 남편과 아들이 함께 있으니 저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해릉은 아들을 궁으로 불러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가는 완한오대를 술에 취하게 한 뒤 노비를 시켜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해릉은 완한오대 장례를 치른 후 곧장 정가를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릉은 정가에게 실증을 냈습니다. 그렇게 정가는 외로이 누대에 있었는데 해릉과 후궁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소리쳤습니다. 부디 저를 잊지 마십시오. 그의 간절한 외침에도 해릉은 못 듣는 척 지나가자 정가는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러나 해릉은 역시나 못 들은 척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정가는 바람을 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궁에 오기 전 정을 통했던 노비 염거라를 부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외부인을 궁에 함부로 들일 수 없었기에 그는 꾀를 내었습니다. 먼저 그는 궁에 자주 출입하는 비구니들에게 뇌물을 주어 큰 상자에 여자 속옷을 가득 채워 궁으로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지기가 이를 의심하여 상자를 조사한 뒤 비구니를 들여보냈습니다. 정가는 그에게 화를 냈습니다. 감히 아녀자의 속옷을 뒤지다니 천자께 이 일을 일러 바치면 너는 어찌 될 것 같으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물건에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비구니는 다시 큰 상자를 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는 속옷 대신 염거라가 있었습니다. 문지기는 다시 문책을 받을까봐 그대로 들여보냈고 그렇게 염거라는 무사히 궁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염거라는 낮에는 여장을 하여 시녀들 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정가와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귀가가 이를 해릉에게 일러 바친 것이었습니다. 결국 정가와 염거라는 물론이고 비구니들까지 처형되었습니다. 해릉은 여기서 한술 더 떠 정가의 여동생 석가까지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남편이 있음에도 말이죠. 해릉은 일부러 남편이 있는 곳에서 석가에게 음란한 말을 하도록 명하여 그를 능욕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임산부를 낙태시켜 자신의 후궁으로 삼은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의 여자를 탐내던 그였지만 남들이 자신의 여자에게 눈길을 주는 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비빈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개를 드는 자가 있으면 해릉은 그의 눈을 도려내었습니다. 어느 날 해릉은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한나라의 영토는 8,000리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10,000리나 된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남에는 송, 동에는 고려, 서에는 서하가 있으니 이들을 모두 평정해야 진정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릉은 송을 침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그는 수도를 남경으로 천도한 뒤 20세 이상 50세 이하 남자는 모두 징집했습니다. 또한 백성의 집을 허문자재로 배를 만들고 말이란 말은 모두 쓸어갔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시체를 끓여 기름을 짜내기도 했습니다. 1161년 9월 해릉은 60만 대군을 이끌고 남송을 침략했습니다. 해릉은 군대를 직접 진두지휘하며 배로 장강을 건너려 했지만 남송의 장군 우문윤에게 패해 금나라의 배는 대부분 파괴되었고 병사들 또한 강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해릉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장강을 건너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급보가 날았습니다. 완한홍이 요양에서 군을 일으켜 형제를 칭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해릉은 군사들에게 3일 내로 도강하라 명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명령에 탈영병이 속출했습니다. 장수들 또한 동요했습니다. 오야란 자가 완한원이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대패한 상황인데 3일 내로 도강하라니 이건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네. 거사를 일으켜 새로운 천자에게 가는 것이 어떠한가? 완한원이는 이에 동의하였고 군사들을 이끌고 해릉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때 해릉은 자던 중이었는데 밖이 시끄러워지자 반란입을 눈치챘습니다. 이에 화를 쏘려했으나 병사들이 쏜 화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뒤이어 장수와 병사들이 달려와 해릉을 목졸라 죽였습니다. 병사들은 그의 물건을 훔친 후 시신을 불태워 성박 모래밭에 파묻었습니다. 그렇게 해릉 양왕은 40세를 일기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신분 또한 서민으로 강등되고 말았습니다.